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님 성함은 이희진 박사님입니다. 2002년 해인사 성보박물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상주박물관, 현재는 울산박물관에서 유물관리팀장으로 계시고 학예연구관이십니다. 논문으로, 주요 논문은 경주 남산 석조불상 연구로 박사학위 하셨고, 그 이외에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논문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일일이 급여하다 보면 그거 하다가 시간 나갑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학력을 잠시 말씀드리면 2020년에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가장 중요한 학력이 있습니다. 1993년 경주고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네, 강사님 모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를 받았던 42회 이희진입니다. 지금 우리 선배들이 치면은 오늘 거의 막내 수격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조금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주 전공 자체는 이제 미술사학 중에서 불교 조각이에요. 불교 호미술학가 전공이고, 오늘은 이제 제 박사 논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을 할 건데, 원래는 이 강의가 2시간 정도의 강의 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상 1시간 이내로 하니까 좀 빨리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좀 들어주시고요. 역사적 배경과 조각사적 의미, 그리고 시대별 신도상의 출현과 전개, 그리고 삼등제, 약수계, 석조불상 변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월 달에 경주 남산을 갈 건데, 그 주 코스가 삼등계와 약수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맛보기로 가겠습니다. 경주 남산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월성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산이 있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산이라 해서 남산이라고 합니다. 토암산은 동산이 아니고 토암산이죠, 그렇죠? 근데 이 우리가 남산은 되게 많은 계곡이 있어요. 36개 계곡에 되게 많은 기록, 봉우리 보면 180개 정도 크고 작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많은 이 작은 산에 이렇게 많은 다수의 유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불교 관련된 유적만 보더라도 절대가 149, 그리고 불상라에도 73, 그리고 탑석등이 97구가 있습니다. 되게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남산에 왜 이렇게 많이 있을까? 저도 참 궁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전체로 이건 뭐냐면, 각각의 남산을 4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바로 이제 월성이 있죠. 월성이 있으면 물론 바늘성이 나는데, 이 앞에 여기에 뭐가 있죠? 우리 촬영에서는 경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북남산, 동남산, 남남산, 서남산이 하는데, 서남산에 가장 많은 유적들이 많아요. 신기하게도. 자, 그러면 일단 남산의 자연환경과 역사를 볼게요. 자, 남산은 우리가 잘 아는 서천이 형사강이죠. 서천과 남천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전체 남산의 지질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남산에, 우리 전체 경주에는 어떤 돌들이 있을까라고 쭉 봤는데, 남산에만 해도 경주 알칼리 화강암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화강암이 뭐죠? 그죠?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변성암이죠. 그 중에서 알칼리 화강암이 뭐냐면, 가장 늦은 시기에 만들어진 돌이에요. 그렇다는 거죠. 가장 신선하고 가장 좋은 옥돌이라는 거죠. 우리 교과에 그랬죠. 남산에 옥돌이 난다. 그게 그냥 붙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남산에 유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선한 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불국사나 석굴암이나 이런 데도 남산의 돌이 되게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남산의 유적들인데요. 이 유적들 중에서 우리가 남산의 알칼리스 화강암이 있는 선을 그어봤어요.
그거 보니까 어때요? 화강암안에 되게 많은 부상들이 있다. 즉 뭐냐면 좋은 재료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불상이나 스타일이 만들어졌다. 굳이 여기에 재료가 많은데 굳이 한 대 가서 사줄 필요 없잖아요. 여기 만들어지는 그런 자연환경적인 요소가 있다. 자, 일단 문헌 기록상에서는 남산에 대한 기록들이 많을까 적을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하지만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실에는 신청 통풍제성량, 동경작기 등에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각종 문인들의 기록 등에도 시나 이런 데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기록상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보리사, 창림사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왕명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정, 나정은 박혁거세가 탄생했다는 것이 나정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성들도 등장합니다. 자, 성을 잘 보세요. 이게 남산성 그리고 고성입니다. 남산성과 고성은 앞으로 이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이 될 거예요. 어떻게? 좀 더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습불과 절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헌상에 등장하는 불상이나 절터는 이거밖에 안 돼요. 오, 되게 신기해요. 왜 그럴까? 저도 되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삼국유사에 등장하는데 삼국유사를 저자가 누구냐면 일현스님이에요. 일현스님은 약간 선종계 스님이거든요. 선종계 스님은 약간 법상계, 그러니까 법상계는 뭐냐면 미륵과 관련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륵과 관련된 절터를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헌기록상에서 존재하는 것이 이 정도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이게 논문상에서 뒤로 가는데 먼저 할게요. 그러면 남산에 불상들이 왜 그렇게 많게 만들어졌고 되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아까도 보셨듯이 자, 불상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 7세기 때 불상들이 되게 적죠. 그리고 8세기 그리고 9세기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자, 7세기는 여기 북남산에 많이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볼게요. 그래서 그런데 북남산에 지금 8세기 때부터는 어떻게 남산을 전반적으로 좀 넓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기에 대해서 선을 그어보니까 요 끝이 동서로 넘어가는 길목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찰들의 등장인은 우리가 보통 사찰은 산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고대 사찰들은 항상 길목에 교통요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세계사 배우셨죠? 그러면 중세 시대에 보통 서원들이 그 성당들이 어디에 쓰냐? 교통요상에 들었어요. 그리고 교통요상에 들었으면서 도시가 이루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남산 내에서도 길목상에서 하나의 이적도 형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길목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답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장이 됐느냐? 7세기 때는 왜 북남산에만 있었고 왜 8세기 때 이후로 점점 남남산으로 확장이 됐느냐?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게 뭐죠? 관문성. 관문성은 지금 울산과 경주의 경계가 관문성입니다. 아시죠? 대답하셔도 되는데. 예. 자, 보면 관문성은 언제 만들어졌다? 722년 성도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즉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국사책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하나가 신라에는 나성이 없었다라고 배웠죠. 나성이 뭐예요? 수도를 지키는 성과 수도의 외곽을 지키는 게 나성이에요. 그런데 나성이 없었던 게 아니고 나성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둘러싸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점 이렇게 들수록 있는데 남쪽을 방어하는 나성이 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관문성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성은 나성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관문성이 만들었으니까.
그 관문성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소리는 뭐냐면 완경이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완경은 여기에 머물렀다가 점점 좀 도시가 커졌다는 거죠. 똑같이 문마왕 때 되면 우리가 여기 선도산 알죠? 선도산에 보면 여기 서형산성이라 했었어요. 그 문마왕 때 보면 근천에 부산성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쪽도 쪽도 서쪽도 나성이 확장이 됩니다. 도시가 확장된다는 거죠. 국가가 성장하면서 당연히 도시는 확장이 될 거고 그러면서 나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보면 선도산 꼭대기에 뭐가 있죠? 혹시 가보셨어요? 선도산 꼭대기? 아직 안 보셨어요? 거기 보면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도 즉 뭐냐면 원래는 성 안에는 어떤 절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계를 해야 되니까. 군사적인 곳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부산성이 만들어지면서 여기도 불상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관문성이 난성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이 기록상에 보면 삼국사기에도 보면 모불성의 성을 쌓았다. 삼국사에 보면 개원 10년 722년에 처음으로 모아분의 관문을 쌓았다. 삼국사기에 보면 김원창이라는 거 아십니까? 김원창이라는 뭐냐면 원성왕 아세요? 원성왕 보면 저 해공왕 혹시 아십니까? 해공왕. 신라 무열관계의 마지막인데 그 이후에 이제 무열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진골들이 막 싸워요. 싸우고 나서 그때 김주원과 김경신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다투고 김경신이 원성왕이 됩니다. 그리고 김주원은 이제 저 강원도로 떠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손자가 김원창입니다. 김원창인데 나는 왕의 핏줄을 받은 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왕이 되지 못할까 하면서 난을 일으킨 게 김원창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점점을 했었죠. 경주까지 들어왔었는데 이때 왕은 각각 충gon과 응용을 관문성을 지키겠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최후방을 지키는 나성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720년 이 관문성이 만들어지면서 고성은 나성의 기능을 상실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그 8세기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진 불상이 뭐냐면 칠불암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칠불암이 가장 8세기 때 이런 시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시기와 맞을 것이고 722년이 어쩌면 그 불상의 제작식의 상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좀 줄여지겠지만 자 한번 봐요. 그러면 이제 불상들의 전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7세기 때는 이렇게 북남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능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8세기 때는 점점 넓어졌다는 거죠. 저건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었죠? 남산신성이 있었잖아요. 남산신성이 있으니까 이 뒤쪽으로 절들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군사적인 시설이니까. 지금도 우리 군대 가시잖아요. 군사시설에 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군사시설을 만들 수 없었는데 여기에 고성이 자체가 기능이 없으니까 점점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9세기가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9세기 때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9세기 때 만들어진 이 상황을 보면 보통 교통로가 하게 됩니다. 722년 관문성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렇게 관포와 연결되는 선이 주로 대외 교통로였어요. 우리가 관포, 문무왕릉, 관문사지 만들잖아요. 그래서 문무왕이 죽으면서 뭐였어요? 내가 죽어서 용이 되었어. 동의를 지키겠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절을 지어다가 뭐예요? 관문사지. 그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관문성이 축조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뭐냐면 35구 국도, 은양으로 가는 국도, 그리고 이게 뭐죠? 7구 국도. 이 선이 주요 교통로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울산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은 뭐냐면 꼭 이 선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간선이에요. 간선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국은 뭐냐면 제가 이 열왕국에 대해서도 제가 논문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혹시
몇 년 오래전 전에 넘어진 불상 아세요? 넘어진 5cm 기적이 네. 그게 바로 열한국 부처님이세요.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선생님 뭐 이것도 기회가 됩니까? 됩니다. 아, 예. 내년에. 네. 그래서 요 간선이 있으면서 여기도 많은 사찰을 만들어졌거든요. 저거 뭐냐면 자, 이 35호 국도선과 요 간선에 있으면서 위쪽에 많은 교통로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사찰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찰은 항상 교통로와 관계되어 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찰이 수도 스님들이 뭐 수도를 하고 기도처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실제로 고려시대까지 같이 사찰은 뭐냐면 경제, 사회적인 중심지였어요. 군사적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숭려불 정책에 의해서 많이 기도처 형태로 많이 바뀐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럼 사찰도 그 시기에도 그렇게 됐을까? 자, 요거 7세기 때 사찰이에요. 어때요? 교통과 비슷하죠? 이렇게 강볼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8세기가 되면 이렇게 토암산 기점을 해서 이렇게 사찰들이 만들어집니다. 제 말 맞죠? 그죠? 그리고 9세기가 되면 거의 사찰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큰 불사는 순복사를 만들고 대부분 다 남산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큰 불사가 없었을까? 자, 9세기 때 불사를 보면 대부분이 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기념물을 만들어요. 어떤 종을 만들었다, 탑비를 만들었고, 뭐 승통을 만들었다. 이 내용이 주요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뭐냐면 애자왕 7년이 되면 왕이 새로운 사찰을 세우지 말라는 금지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왕실에서 만든 왕실 사찰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국가에서 만든 건물은 국비가 들어가죠. 똑같아요. 왕실에서 만든 사찰은 국비가 계속 지원해야 돼요. 뭐 화엄사, 뭐 부산에 이런 사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찰들은 대부분 다 9세기 때 만들어진 사찰이에요. 해인사, 동화사 다 이런 것과 관계되죠. 그러면서 또 뭐냐면 9세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이 경쟁이 일어나죠. 굉장히 우리 9세기 보면 9세기가 되면 신라 하대가 되면 왕권 찬탈, 왕권 경쟁이 일어나서 뭐 치고받고 하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어쩌고저쩌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왕이 경쟁을 하잖아요. 왕이 경쟁을 하면 패배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합니다. 거래를 하죠. 자, 네 살을 줄 테니까 너의 가소를 들고 가. 내가 저기에 지방에 어느 땅을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살래? 아니면 죽을래? 그래.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의 가솔들과 모든 걸 데리고 가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지방 북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중앙과 지방이 동시에 성장한 시기는 신라 9세기 유예예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요거 관계된 게 또 우리가 현대에도 보면 우리 지방을 살려야 된다 이런 걸 하잖아요. 해답은 신라 9세기였어요. 호족들이 지방으로 옮기면 가능했죠. 지금 호족이 누구예요? 기업의 총수가 되겠죠, 그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다시 좀 구체적으로 할게요. 이거는 간략하게만. 자,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정왕 때와 홍대왕 때 보면 애정왕 3년에 해인사가 창건됩니다. 그리고 홍대왕 7년에 동화사가 중창이 돼요. 이게 뭐냐면 되게 재밌는 게 지도를 그려보면 우리가 후삼국 시대 신라의 영역을 보면 서쪽의 최대 영역 마지막 영역이 해인사 합천이고 동북 쪽의 최대 영역이 어디냐면 팔공산이 되죠. 여기가 후삼국이에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중앙에서 직접적인 지배 구역이다. 이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왕실 사찰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이후에 많은 사찰들은 지방에 있는 사찰들은 호족들이
가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하나의 중심체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서산물을 그리고 있다. 서산물은 뭐냐면 굉장히 특이한 동물들, 뭐 흰꽁, 뭐 이상한 것들 나와요. 근데 이 기록이 삼국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찾았어요. 일일이 찾아보니까 이런 서산물들이 받쳐지는 시기는 보면 굉장히 특별한 시기예요. 여기 뭐냐면 실성왕이 여기 물지왕이 실성왕을 시해하고 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산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 당신은 왕입니다. 왕이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에요. 이런처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장은 뭐냐면 고구려군이 이제 백제하고 가야가 신라에 침공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고구려군이 와서 격퇴를 했어요. 이때가 소지왕입니다. 그리고 신문학교는 왕자 퇴자를 책봉의 시기. 그러니까 정당성, 어떤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과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될 거예요. 제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내 혼자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당신이 왕입니다라고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해주실래요? 없어요? 나만 왕이나? 그런데 이렇게 신라 하대에 되게 많은 서산물이 받쳐지는 기록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라 하대에 굉장히 많은 왕경 다툼이 있었는데 그 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과 관계된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이 남산에 큰 대형 불상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때가 구색이에요. 결국 뭐냐면 대형 마이블이 만들어진다는 자체는 모두 그 당시는 왕적 불사상이거든요. 왕과 불상과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는 큰 불상을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결국 왕권이 강하냐? 이게 아니라 왕권이 강하기를 바라는 거죠. 신라 중대에는 굉장히 강한 중앙집권적인 정치를 했다면 신라 하대는 그렇지 못했지만 그래도 신라 하대에는 왕권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신앙적인 게 이런 불교 조각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요 불상들은, 요 세 개의 큰 불상들은 9월 달에 답사를 하면서 보실 불상이고요. 요 불상이 바로 방금 말했던 5cm의 기적이라는 이런 국 마이블입니다. 자, 경주 남산은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경주 남산 중심으로 수미산을 보내야 된다.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주요 산악 중심으로 수미산 구현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든다면 경남 합천 가야산, 팔공산, 울산 문주산 이렇게 이 중심으로 여기 산에는 되게 많은 사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남산에 영향이겠죠. 그리고 지방의 사찰 건립을 가속화시키는 어떤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많은 큰 불상들이 지방에도 이렇게 대형 마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남산에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특이한 불상들이 등장합니다. 특이한 불상이 뭐냐면 불상의 여러 가지 양식적 도상이 등장합니다. 도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크란 말이에요. 마이크죠. 마이크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소리가 나서 마이크보다는 우리가 마이크라는 걸 학습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림의 텍스트, 우리가 교과서나 책에 보면 자, 마이크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규정화되어 있죠. 그게 도상이에요. 도상.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도상이란 뭐냐면 자, 의례상이 보면 여러 가지 부처가 있잖아요. 자, 석가모니다, 아미타다, 비로자나다, 약사다, 어떻게 아냐? 도상, 맞아요. 그 도상이죠. 그게 도상이에요. 도상은 어떻게 알 수 있냐? 텍스트가 뭐냐? 경전이에요. 경전에 그 부처님의 모양이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얘기하면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지는 게 상이죠. 도상적 근거는 그 경전이 되고 그 상의 도상이죠. 그래서 도상적 근거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라 시대에는 되게 유행했던 도상이 있고 잠깐 특이하지만 크게 유행하지 못한 도상이 있는데 크게 5개가 있어요. 신라 시대에는 이영선정이
불두상, 그리고 의자형 미륵불상, 그리고 소멸시라는 것은 아미타 슬퍼, 습가 승도상, 신미륵불상 세 가지 있는데 우리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익숙하죠? 이거는 삼국시대, 밑에는 통일시대. 이렇게 신도상이 만들어진 시기는 뭐냐면 7세기와 8세기 때는 당나라하고 활발한 대교수예요. 그러니까 신문물을 지속적으로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등장했던 어떤 도상이나 문물이 바로 신라에도 나타나는 거죠. 지금 어때요? 지금 마찬가지죠. 밀라노에 나왔던 옷이 우리나라에 며칠 뒤에 나옵니다. 그죠? 왜 그래요? 활발한 교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정도 신앙이 유행했다. 석가사상, 미륵사상, 아미타사상이 있어요. 이 정도사상은 우리가 꿈꾸던 상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상,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중앙 19절 체제주의에 대해서 불교 사상이 굉장히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시대적 필요했던 어떤 정도사상이 연결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 불상은 우리 보통 뭐라고 해요? 뭐, 아무래도 뭐 할매상이니 아니면 원상이라고 여러 가지 많죠. 이게 불상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이렇게 많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손을 이렇게 차고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앞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상은 보통 선정이는 보통 다른 손을 좀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데 이 상은 공수 자세로 이렇게 공수 자세라는 뭐냐면 중국에서 말하는 이렇게 하듯이 이런 자세로 있는 특이한 상이다. 그런데 머리는 꼭 두근을 쓴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논란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거는 이 불상에 대해서는 제작 시기 6세기 중반이다 아니면 7세기 전반이다 9세기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많고 도상적인 문제도 일회상이냐 도교 관련된 성모상이냐 순종 관련된 성가상이냐 아니면 뭐 민간에서는 할매상이냐 막 이렇게 많아요. 한번 봐요. 자,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 상을 보면 굉장히 뭔가 만들어질 듯 말 듯한 모습. 우리가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를 가지면 뭐예요? 이게 초음파를 찍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뭐 3D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모습과 비슷해요. 그죠? 이제 만들어진 시기라고 보는 거죠. 이 상은 이란도 출토 7세기 전반으로 수정된 상인데 이 상의 조각수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뭔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모습. 7세기 전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상의 제작시는 7세기 전반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럼 자, 7세기 때 불상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좀 잘해줘. 7세기 전반은 이런 모습, 약간 뭔가 고민을 하는 모습이고 7세기 전반과 중반의 모습은 뭐냐면 굉장히 아기 같은 모습. 우리 애기 부처를 만들어봤죠? 애기 부처가 바로 사마령 부처님입니다. 이런 불상 보면 애기 같은 통통하고 약간 빠긋빠긋 웃는 이런 모습이 7세기 불상이에요. 혹시 지나가다가 이런 불상을 보면 아 이거 7세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아까 봤듯이 두 번을 썼느냐라고 했잖아요. 과연 두 번을 썼느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공간이 되게 좁아요. 그럼 이 화강암을 이렇게 굴을 파고 이렇게 불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손을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주먹 반개 정도. 제 주먹을 넣으면 반개 정도. 그러면 점을 넣을 때 만들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화강암. 그리고 여기는 보일 것 같지만 여기가 귀하고 경계선이 살짝 보입니다. 경계선을 약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귀가 어디까지? 어깨까지 내려왔어요. 이렇게 보이죠? 보여요? 어깨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7세기 때 부상들은 귀가 이렇게 늘어져서 이까지 닿아요. 그래서 보면 근데 이 644년 제작인 정창고 사마령 부상들 귀를 보면 귀가 어깨까지 이렇게 뒤에 내려가죠. 두 번이 아니라 귀였다는 거죠. 그럼 뭐냐? 이 불상은 할매도사이나 두 번을 쓴 게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상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해결됐다 그죠? 다음. 그래서 이 상을 이영선정이라는 불상으로 이름을 명명했어요. 이영선정이라는 불상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자, 근데 이게 선정이 맞냐? 이렇게 말해요. 자, 봐요. 그러면 이런 현대의 불상들이 중국에도 등장하고 김제
판본에도 이렇게 등장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발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과 비슷한 게 뭐냐? 찾다 보니까 봉화 북지의 마에 예를 들어서 방배에 화불이 있어요. 화불이 이렇게 손 모양이 똑같죠. 자, 불상도 이렇게 공수사슬 한다. 그래서 불상이다. 그리고 이것도 선정이기 때문에 이형 선정이라고 붙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말에서 이견을 단순히 할 수 없습니다. 이견은 누군가 달겠죠. 그러면 뭐 한번 멱살 잡고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의자의 연결도 사는데 미륵상이라 하면 다양한 상이 나타나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한 상을 미륵상이라고 합니다. 미륵도상. 그래서 의자에 앉은 의자형들을 미륵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3점부로 등장합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이 불상의 제작실을 보면 여기 단석상 가보셨죠? 단석상의 본전불 그리고 요거는 우리 그 배동인데 배리 3점부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얼굴이 어때요? 점점 여기 앞다가지만 어떻게 애기 같죠? 그리고 여기 애기 같은 불상인데 여기서부터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조각적으로 세련된 모습이 보이죠. 뭔가 다듬어지고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작 시기는 644년으로 보는데 7세기 중으로 봐요. 근데 어떻게 644년이냐? 이게 뭐냐면 삼국 불사에 보면 생이사 생미륵이라는 조가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생이 스님이 꿈에 어떤 사람이 신성이 나타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부처님이 이렇게 풀이 묶여져 있을 건데 거기에 파면 부처님이 나올 것이다. 가봐라. 그래서 이 스님이 이상하다 싶어서 그 자리에 갔어. 진짜 풀이 묶여요. 근데 결자해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파보니까 부처님이 있더라. 그 기록이 뭐냐면 선정대왕 때 644년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상이 맞느냐? 그래서 보니까 자 여기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다른 데 보면 어떤 스님이 이제 보니까 귀정문 서쪽으로 해서 멀리서 이제 오는 느낌이 나와요. 경경왕 때. 그러면 귀정문 서쪽에서 봤을 때 생이사가 바로 요 지역과 일치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불상을 그 미륵상과 똑같이 동영상과 일치하는 걸로 지금 대부분 학계에서는 인정하고 있고요. 제작실은 644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도성들은 자 과연 의자형들이 중국에 어떻게 나타날까?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북주 573년의 이 불상과 이 불상은 어때? 똑 닮았죠? 너무 닮았잖아요. 안 닮았어요? 닮았습니다. 네, 그래 닮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 그대로 중국에 있는 도상을 그대로 베껴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봤을 때 우리가 어디 가면 어떤 괜찮은 건축물이나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옮겨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우리 사진 찍고 실측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림을 그리는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국제도 이런 의자형이 나타나고 그리고 숫대도 이렇게 의자형이 나타나고 그래서 의자형 불자상은 바로 미륵불상이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자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통일사대 때 문경에 출대했다는 이 금동굴이 의자형으로 나오는 이 정도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아미타 스포트상인데 이게 아미타 스포트상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지어놨는데 아미타상이죠. 왕정고 스포트상인데 지금은 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얼굴은 동안인데 옷주름이 이렇게 나왔다가 여기 가운데 다시 좁아져. 다시 늘어져. 그리고 한쪽은 한 손은 가슴에 한쪽은 허리에. 되게 특이한 도상이에요. 이런 도상은 중국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도상이에요. 되게 특이한 도상. 근데 이제까지 이 불상의 성격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무도 못했던 거죠. 그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죠? 언제? 열한국을 얘기하면서 같이 했죠. 이 성격을. 자, 이 상과 비슷한 상들은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경주에 있는 상들입니다. 요 상만 상주에 있는 상이고 대부분 경주에서 등장하는 상들입니다. 우리가 9월달에 갈 약속에도 바로 이런 상이죠.
이 상들의 제작시를 살펴보면 8세기 전반, 8세기 후반, 9세기까지 골고루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 도장을 다시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손을 보면, 손을 꼬아 있죠? 이렇게. 손을 꼬아 있는 거 보이세요? 보통 아미타일에는 구품이 일어나는데, 손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상은 부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꼬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금지나 중지와 결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감산사나 다른 금덩굴과 유사한 형태로 봐서 이 상들은 아미타상이다. 보는 거죠. 그 다음은 석가성도상입니다. 성도란 자체는 깨닫다는 거거든요. 원래 스타르타 태자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어요. 그죠? 그걸 성도를 했다고 하거든요. 자, 이 칠보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이 제작시 8세기 전반기냐, 8세기 중엽이냐, 그리고 이 상이 아미타냐, 아니면 석가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을 일단 그러면 제작시를 보면 8세기 전반상도 한번 볼까요? 이 절대 연대가 있는 이 8세기 전반상들입니다. 이 상들과 공통점은 뭐냐면 이게 육계라고 하는데 육계가 어때요? 그냥 보자기를 그냥 툭 얹었듯이 뽕긋하게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뭔가 얹어놓은 모습. 이런 모습은 되게 유사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살짝 어때요? 미소가 있죠. 옅은 미소가 있어. 근데 되게 무표정해요. 그리고 입술이 되게 얇아. 저처럼. 제가 지금 입술이 얇아요. 그죠? 두툼하지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붙이는 거 어때요? 두툼해. 그리고 눈매가 보면 이 상은 어때요? 좀 눈을 이렇게 눈썹 되게 올리는 것 같아요. 달라. 그러면 8세기 전반 상과는 비슷한 면이 있어. 비슷한 면인데 좀 달라. 근데 그렇다면 8세기 중립상과는 어떨까? 중립상하고도 다르죠? 중립상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중립상들은 눈썹을 더 올린 것 같아요. 그죠? 되게 큰 것 같고, 그리고 이 육계가 보면 여기는 거의 육계가 뭔가가 툭 뻗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지만 8세기 때 보면 봉긋한 무덤같이 뽕긋한 뽕긋한 게 나타나요. 그리고 얼굴 또한 좀 더 풍성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이 칠보람 상은 7세기 전반 상과도 다르고 8세기 중립 상과도 다르다. 그렇다면 뭐냐면 그 사이 720년보다는 넓고 중엽은 보통 언제냐면 750년 사이니까 740년에서 한 60년 사이가 중립을 봐요. 그러면 20년에서 30년 사이쯤에 만들어진 상일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전반 후반을 보면 8세기 전반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상이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무릎으로 내리고 있다. 이게 항마촉진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성도를 할 때 성도를 막는 마귀들 이름이 대장님 파순이에요. 파순 무리들이 와서 이제 부처님의 성도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지신을 불러서 이 증명을 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항마촉진사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대당서역기를 보면 이렇게 쭉 나온 사원대가 쫙쫙 있는데 열애가 손을 내려들여 땅을 가리키며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이게 바로 도상적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 같은 경우는 인도나 중국 초기에 보면 이 내용이 여러 가지 스토리를 조각에 등장한대요. 그래서 여기 누워져 있는 저 밑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파순입니다. 악마를 항복시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 자체가 바로 석가모니의 상징적인 겁니다. 이후에는 굳이 이런 부수적인 요소가 필요 없이 삼존상만 등장하고 항마촉진 삼존상만 등장하더라도 바로 석가모니가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도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항마촉진을 한 부사는 뭐라고
습관물이 습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항마 촉진을 하고 있는 부상을 보면 그는 습관물이야 라고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손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미타이어야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은 구세기 전반상으로 이제 결국은 이런 상들이 중국에서 8세기 때 유행을 하게 돼요. 8세기 때 유행한 게 바로 우리나라에 바로 신라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국제적인 양식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밀라노에 있었던 게 며칠 뒤에 우리나라에 등장한다. 마찬가지로. 약간 그때는 과거는 옛날에 조금 교통이 좀 그랬으니까 한 1, 2년 사이에 등장했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군위에 가보셨어요? 군위 숯불함이라고 아세요? 군위에 가면 동그란 화가면 동그라미에서 이제 불상이 있어요. 스님이 삼천불인데 여기 손을 얹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게 가장 이른 시기에 홍화촉진이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이분은 아미타입니다. 아미타입인데 항마촉진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이 손을 자세히 보시면 다르죠. 7분의 부상들은 손이 이만큼 내려왔어. 그런데 이 상은 뭐예요? 그냥 살짝 그냥 무릎에 얹은 상이에요. 그냥 얹어놓은 거예요. 항마촉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세기 되면 이런 성도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숯불함에도 미륵고 보리사 가보셨어요? 보리사인 부처님이에요. 부처님도 이 상들이 등장하죠. 손을 보면 어때요? 무릎 아래에 다 내렸습니다. 확실한 항마촉진을 하고 있죠. 이분들은 이름이 뭐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래서 남산에 있는 부상들을 보면 이렇게 경기의 부상들이 보면 이런 항마촉진 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농경사 가시죠? 네. 네. 그리고 3등계 습도 약사일의 자산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3등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이 상들을 보면 조금 달라요. 이 상은 분명히 내렸지만 여기는 어때요? 살짝 얹어서 그죠? 자기 불상의 습기에 따라서 항마촉진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9세기 되면 이렇게 많은 항마촉진 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불상은 자주 봤죠? 기억이 있으시죠? 용장사 석조 열애자상입니다. 삼륜 대자 불상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불상이 되게 유명하죠. 이 불상에 대해서도 제가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상의 제작식을 보면 이 상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게 조금 빠른 시기, 농순대 창녕에 가면 창녕 관용사에 가면 농순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부처님 이렇게 있어요. 이 특징이 뭐냐? 이 부상이 굉장히 짧아. 부상이 길쭉길쭉하게 몸통이 긴 게 아니라 굉장히 당구형 짧은 몸체 형태로 가는데 이런 상들이 바로 요 앞선 시기가 8세기 전반상입니다. 요 상들이에요. 요 상은 좀 보면 8세기 이 상은 조금 어때요? 자,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고 우리가 자연스럽다, 사실적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당하게 사실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펴고 있는 게 사실적인가? 아니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약간 수도를 하는데 이렇게 있는 게 사실적인가?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만드는 게 사실적인 거예요. 멋있게 만드는 게 사실적인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 상은 일단은 좀 각져 있어요. 좀 초기의 상이기 때문에 각져 있는 상인데 이 상을 보면 어깨가 스링이 어때요? 이 상은 각이 좀 저있는 것 같지만 이게 부드럽게 되는 거죠. 상들이 좀 분명히 이게 손을 내리고 손을 안쪽으로 내면 우리가 앉아있을 때 손을 우리 선배님 손 내리면 이렇게 당연히 어깨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그죠? 내려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시기의 부상들을 비교해 볼게요. 자, 9세기 전반, 요게 8세기 중년, 8세기 후반, 9세기 부상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모습? 허리가 점점 강조가 돼요. 그리고 어깨뽕이 강해져. 그러면 뭐냐? 왠지 우리가 조각 기법이 점점 약해지면 어때요? 과장하게 되죠. 우리가 당당한 남성의 모습은 뭐예요? 어깨뽕이 좋고 가슴이 툭 튀어나오고 허리가 잘록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좀 과장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8세기 상들은 좀 더 과장되지 않았다. 여기 8세기 후반에서 좀 늦어지니까 점점 과장되기 시작하죠. 어깨뽕은 없어. 근데 9세기 되면 어깨뽕이 굉장히 많아져. 헬사들처럼 가슴도 튀어나왔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 양식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드라마를 보면 어떤 옷을 입고 왔어. 70년대, 80년대 옷만 봐도 80년대다, 70년대라고 알 수 있죠. 일단은 되게 많은데 일단 그치고 나서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갈게요. 되게 많은데 이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긴데 일단 요거는 3단계와 약속계 여기 갈 거예요. 자, 그럼 연습에 약속계 이곳에서 만나는 부상들은 이런 부상들입니다. 이런 부상들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제가 제작 시기 얘기하면서 뭐 신체의 모습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보면 금방 얼굴을 보고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7세기는 어때요? 이렇게 아이 같은 모습. 8세기 때는 어떤 모습? 좀 뭔가 살이 많이 쪘어. 그죠? 그리고 표정이 없어. 조용하게 됐어. 9세기 때는 어떻게? 얼굴이 다시 동그래졌어요. 동글동글해졌는데 전날에 라면 먹고 일어난 모습. 부었어. 부었어. 동그란데 무표정해. 라면 먹고 왔으니까 아침에 되니까 어때요? 피곤해. 그래서 약간 무표정하고 피곤한 모습이잖아. 이런 모습이 9세기 때 부산이에요. 얼굴만 보면 언제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가서 아는 척 해도 됩니다. 자, 이 사람을 보면, 이걸 보면, 자, 7세기 전반은 이렇게 두툼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8세기 중엽에는 되게 사실적으로 보여줘.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9세기 되면 이렇게 회화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9세기 후반 되면 전혀 좀 현실적으로 많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시대적인 양식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어깨선 또한 이렇게 점점 회화적으로, 형식적으로 대충 만들어지는 거죠. 그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제작식이 차이입니다. 결국은 이걸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어린 시절, 젊은 시절 했다가 지금 나이가 들면 어떻게 뭔가가 탱탱한 피부가 좀 약간 처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불상이 3단계 먹어보는 불상 같은 게 이렇게 가사자락에 이렇게 세모가 내려와요.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남산에만 있어. 남산에 이렇게 영장사복에도 이렇게 세모가 있고 3단계 숙소 약사에 대한 사람도 세모가 있어. 이게 남산에만 등장해. 이상하게. 중국에는 많은데. 근데 이 사람도 보면 어떻게 8세 중력은 되게 사실적으로 팽팽하게 펼쳐진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힘 빠진 거, 여기는 그냥 대충 이게 있을 거니 약간 날카롭게 만들고 마무리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시대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거예요.